올해 1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으로 보조 배터리가 지목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비행기 탈 때 보조 배터리를 비닐봉지에 넣어야 되고요. 기내 선반에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9월부터 방침이 좀 바뀐다 하지에 여행객들은 확인해 주시고요. 또 보완된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공화성입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올해 초에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제 기내 보조 배터리 안전관리 매뉴얼이 일부 보완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 국적 항공사에만 다음 달 1일부터 일괄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적용되죠. 네. 핵심은 이제 예전에는 비닐팩에다가 그 보조 배터리 넣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제는 그 절연 테이프를 그 충전부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 우리 진칸에 바깥쪽에 온도 감응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온도가 그 색이 변해서 온도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네. 그리고 뭐 파우치라고 하죠, 쉽게. 네, 네. 격리 보관 백을 한 2개 정도 비치해서 앞뒤 쪽에 비치해서 혹시 보조 배터리 화재가 났을 때 그 파우치에 넣으면 그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해주신 새로 추가된 대책인 온도 감응 스티커, 격리 보관백 등의 화재 예방 효과는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일단 그 온도 감응 스티커는 그 진칸 그 바깥쪽에 이 붙이다 보니까 예. 진칸 내부가 바깥쪽까지 전달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다 보면 내부가 어느 정도 화재가 많이 진척이 됐을 때 이 색깔이 변하니까 이것은 좀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예. 이 격리 보관팩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빨리 격리 보관팩에만 담아서 밀봉시키면 더 화재가 확산되지는 않기 때문에 예.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기존 대책 중에 하나였던 이 보조 배터리를 비닐봉투에 별도로 보관하는 방식. 이건 이제 사실상 폐기가 됐는데 실효성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비닐봉투라는 것이 예. 가연물이지 않습니까? 예. 쉽게 불이 붙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냥 테이프보다는 부피가 이제 큰 이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닐봉투는 없애고 그 대신에 절연 테이프를 그 충전하는 곳에 붙여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대신 이렇게 절연 테이프를 제공해가지고 보조 배터리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감싸는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요거는 화재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 단자가 노출이 되면 예를 들어 짐 속에서 금속이 이 충전부에 닿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합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절연 테이프를 붙여놓으면 이 단락으로 인한 그 단락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간단하지만 매우 또 중요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절연 테이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300도씨까지 전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불이 잘 붙지 않는 그런 안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외에도 기존에 시행해왔던 뭐 수량, 용량을 제한하고 보조 배터리 선반에 두지 말고 눈앞에 두거나 가지고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사용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이 대응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예. 뭐 짐칸 이런 곳이 아니고 좌석 근처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처할 수 있고요. 또 제한 용량을 두면 화재 규모를 이제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권고 사항이라서 지침을 어겨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 기구 기준에 따르지만 각국 항공사별로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로는 탑승객이 지침을 어겨도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려운 이제 단점이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는 아마 이 권고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잘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국민들이 문제입니다. 국민들도 성숙한 시민 안전 의식을 가지고 이런 조치들을 잘 따르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자, 이 보조 배터리도 문제지만 전자기기가 다양하거든요. 최근엔 또 전자담배 많이 사용을 하시니 이것도 화재 위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탑승객들이 화재 예방을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을 관리하고 점검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전자담배도 징칸에 안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가능하면 그 비행기 안에서는 충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예. 충전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예. 비행기를 타기 전에 미리 충전해두고 그 비행기 내에서는 충전하지 않는 이런 습관을 꼭 들여야 되겠습니다. 예. 자, 올해 1월 에어 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으로 보조 배터리가 지목되기도 했고, 예. 또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에서 배터리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조 배터리의 화재 위험은 어느 정도입니까? 근데 보조 배터리가 뭐 무분별하게 예전에는 많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 보조 배터리가 안전한지 사실은 검증이 잘 안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화재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KC 마크, 예전에 우리 KS 마크 이런 식으로 예. KC 마크 인증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배터리를 구입할 때부터 KC 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면 네.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 단계부터 이 보조 배터리 화재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안전한 제품을 구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KC 마크 인증이 있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 구매하실 때 이거 신경 쓰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안전 대책들이 이제 좀 보완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좀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 또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대부분이 사용이 되거든요. 예. 예. 이 리튬 배터리는 이 충격과 과열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네. 특별히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보조 배터리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호 케이스들 있는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떨어뜨리더라도 예. 그런 제품을 또 구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런 또 배터리 보관할 때 예. 과열에 약하기 때문에 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네. 꼭 필요합니다. 네. 예. 그럴 일은 절대 없어야겠지만 비행 중에 혹시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승무원이 해주면 가장 좋고요. 예. 배터리를 그 아까 격리 보관팩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격리 보관팩에 빨리 담아서 네. 밀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만약에 이것을 잘 못 찾는 경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화장실로 가지고 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예. 예, 화장실로 빨리 가지고 가서 네네. 물에다가 담그는 방법도 네.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화성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요즘 뉴스 보면 뭐 보조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에 들어가는 이런 배터리로 인해서도 뭐 일상생활에서 화재 사고가 많이 잇따르고 있더라고요.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충전할 때 그 충전이 완료가 되면 네. 코드를 뽑으면 좋겠습니다. 아, 코드를 뽑지 않고 계속 꽂아 놓으면 네. 과충전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 배터리가 또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충전이 다 됐을 경우에는 코드를 반드시 뽑아 넣는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동 킥보드라고 하면 네. 전동 킥보드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제조사에서 공급하는 네. 전용 충전기를 꼭 사용하면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배터리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뭐 베이징시라든가 상하이시 이런 곳에서 보니까 네. 이 전동 킥보드 배터리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그 실내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앞으로 예. 이걸 실내에서 충전하기보다 예. 건물 밖에서 충전하는 이런 법 제도적인 장치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공화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